자, 계속해서 3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사건이 무엇일까요?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이다. 보정성성, 또 보정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모군란 때 잠시 권력을 잡았던 이하응, 이 흥선대원군은 결국 청나라의 그 계략에 의해서 갑자기 납치되고 말았죠. 그 청나라가 이 사건에 대한 그런 흥선대원군의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바로 이모군란 되겠습니다. 사건의 영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죠? 임술 농민봉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했다. 이건 신미양요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대원군이 고종의 친정으로 실각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은둔해 있었다가 나중에 이모군란 때 다시 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죠.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거 역시 대원군이 한참 섭정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다. 이것 때문에 청나라가 이렇게 대원군을 납치하고 그만큼 또 조선에 여러 가지 또 갑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게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역에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정한 것이 되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사건의 영향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고요. 일본군은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까지 가게 되죠. 정답 4번입니다. 해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 바로 해보겠습니다. 광해원 되겠습니다. 광해원이 운영되던 시기인데요. 이 광해원은요, 1887년부터 그리고 1890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죠. 자,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일단 정답이 1번인데요. 이 시기에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서 여기에 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선사 일행으로 청에 가는 생도다. 이거는 1881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라면 광해원이 세워지고 이외 여러 그런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는 시기는 우리가 개화를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한 10년 정도가 지난 1880년대 말 그리고 한 1890년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화 초기의 일이었죠. 1881년. 그러니까 좀 앞시기가 되겠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회에 참석하는 외교관. 이거 역시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그때 이야기인데 역시 앞시기가 되겠습니다.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앞서 문제에서 얘기했죠. 운요 사건으로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제너럴 셔머너. 이거는 셔머너 사건. 우리가 본 이 사건들보다 더 앞이었습니다. 대원군 집권 당시 이 사건을 통해서 신미양요가 발발하게 되죠. 이게 1866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군국기무처 나오죠? 이때 하면은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홍범 14조, 가보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 그대로 시행해라. 해서 공노비와 사노비를 폐지하는 거에 가보개혁 되겠죠? 물론 가보개혁도 1, 2차 이렇게 나뉩니다만은 별기군이 창설된다. 별기군 하면은 이보다 한참 전의 일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일본의 영향으로 해서 신식 군대를 설치하게 되죠. 1881년의 일이고요. 한성 순보가 발행됐다. 역시 개화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188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년이 지나서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상당히 우리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바꾸고 하는 모습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도 일본의 간섭이 많았지만요.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는 거 제2차 가보개혁 때 일이고요.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이거 역시 2차 가보개혁 때 일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얼 정답 5번입니다. 34번 발신자는 일본군 변리공사였던 고무라 주타로입니다. 수신자는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사이온지 긴모치였죠. 자, 어떤 사건일까요? 자, 고무라라는 공사가 나와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떤 사건이구나 바로 집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군주,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되겠습니다. 고종황제가 급히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밀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 허술함을 틈타서 밖으로 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사건, 바로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역사적으로 참 그런 부끄러운 사건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본에 의해 신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고종의 처지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 을미사변으로 고종황제는 아내 명성황후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는 게 당연하죠.
자, 정답 1번이고요. 을미사변이 나서 그러니까 일본국 자기들 때문에 이런 악원 파천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선 지금 얘네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원수부가 설치됐다. 이거는 대한제국,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에 있었던 그런 국방을 관장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이후에 1904년의 이야기고요.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 1907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순종황제 즉위하자마자 치러진 조약이었죠. 용안포 사건, 요거는 1903년에 러시아가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번 장정의 체결, 그러니까 장정이라고 하면은 그 조약에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또 조약을 체결을 한 것일까요? 우리의 관세권은 일정 부분 회복했다. 하지만 이 장정으로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게 하고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무관세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은 관세를 인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기들만 양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게 1883년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 7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이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들어오면서 대신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아. 그러면은 자기들도 똑같이 그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또 굉장히 양아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대우가 되겠습니다. 최애국 대우.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됐다. 갑신정변은 이 이듬해인 1884년이었습니다. 당연히 틀리고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됐다. 이거는 1882년 이모군란 직후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장정이 체결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다. 고문.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을 이제 고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데 왜 일본인들이 자꾸 고문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904년에 있었던 제1차 한일협약, 그러니까 우리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중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뭐 일본에 먹혀 들어가던 그런 시작의 단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 정치를 시행해가지고 각 분야의 일본인 고문을 초빙할 수밖에 없었죠.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강화도 조약 1876년 되겠습니다. 자, 장정에 대한 설명, 지금 방공령 나오는데요. 강화도 조약이 시작되면서 일본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헐값으로 쌀들을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헐값으로 쌀을 사가니까 우리는 굶죠.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방공령이라고 해서 곡식을 반출할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면은 방공령 시행할 때 어떻게 해줘라라고 얘네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린 남의 나라 곡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웃기는 일인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방공령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규정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옵니다.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남궁옥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재필 등과 함께 뭐뭐를 창립해서 활동했다. 서재필하면 바로 생각나죠.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될 텐데요. 1점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되겠습니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 이거는 신민회가 되겠고요.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란 걸 일제가 조작해서 신민회 사람들을 무지하게 잡아서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사건이 105인 사건이었습니다. 영문이 있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다. 독립문은 만든 것이 독립협회의 일이었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건 신간회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신민회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초기라면은 요거는 한 중기쯤 되겠습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요거는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 3번이죠.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굉장히 참 우리가 일제에게 하나둘 나라가 먹혀 들어가는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이 되겠는데요. 한국 정부는 그 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어선 안 된다. 외교권 강탈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황제 폐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예, 사실 지가 왕처럼 이제 하겠다 이거죠. 황제를 허수아비처럼 만들고 통감부를 둔다. 가는 을사늑약에 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나를 볼까요? 중요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지가 왕이에요, 아주.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집행한다. 그러니까 통감의 동의나 승인이 없으면은 뭐 황제고 뭐 대신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앞서 제가 1904년 1차 협약 때는 고문 정치라고 했었는데 여기 이 조약에서는 차관 정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문 정치라면 그래도 뒤에서 뭔가 그냥 코칭만 좀 해준다면 차관 정치는 아예 대놓고 그냥 관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차관 정치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한일, 아까 보기에도 나왔죠.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을사늑약은 1905년이었고요. 이거는 190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또 여기서 일로 넘어가게 되는지도 저희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예, 이거는 앞에 풍전등화 있던 시기 1908년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근데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려고 했는데 당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이유로 3년상을 치러야겠다면서 내려가는 바람에 결국 이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죠.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 6조를 결의했다. 이건 1898년에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 울산의학보다는 한참 전의 이야기였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895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이보다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85년도의 이야기고요. 자,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외국과 어떤 그런 연락도 닿을 수가 없었고 일본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됐는데요. 고종 황제가 마지막 선택으로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그런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준열사, 이상설 선생, 또 이휘종 선생 되겠는데요. 이분들을 파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달라 했는데 평화회의는 무슨 평화회의입니까? 강대국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온갖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논하는 그런 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회의장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만국평화회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일본에 전해지게 되고 일본은 고종 황제에게 압박을 가해서 끝내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황태자였던 순종이 즉위하는데요. 순종 즉위 사흘 만에 일제는 또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더욱더 조선을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38번 유카탄 반도. 여기 유카탄 반도가 어디냐면요. 멕시코 남동부에 있는 반도입니다. 그래서 계약 노동 이민자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정말 먹고 살겠다고 또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순환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멕시코 지역의 민족운동을 고르면 될 텐데요. 1번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됐다. 권업신문 하면은 이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무학교가 설립됐다. 이것이 멕시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북로 군정서가 조직됐다. 이거는 중국의 북간도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이 북로 군정서는 단군을 숭배하던 대종교가 중심이 돼서 일어났었던 무장투쟁이었습니다. 주권 제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서가 작성됐다. 이건 뭐 사실 지역이 중요하지 않고 국내에서 됐을 거예요. 신규식, 박은식, 조소왕 등 1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대동단결 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을 발표했다. 이거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답 멕시코에서 일어났었던 민족운동 2번 되겠습니다. 39번. 이거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1910년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 바로 안중근 의사 되겠습니다. 뭐 더 볼 것도 없지만 지문을 좀 더 볼까요? 일제 한국 침략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해 한중일 삼국의 대등한 연합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전개했고요.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안중근 의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베델과 함께 대한 매일 신보를 발간했다. 양기탁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기탁 선생 배공인 사건으로 또 엄청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 문제만은 정말 아무도 안 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전 서숙을 설립해 민족교육을 실시한 분, 아까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역 중에 하나였죠. 이상설 선생 되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다. 유생 임병찬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종 황제가 나라가 망하고 1912년쯤에 이렇게 유생이었던 임병찬에게 밀지를 내려서, 참고로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의군부를 조직하게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관세령 폐지를 발표했다. 그래서 일선 융화를 내면 좋처럼 말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산 상품이 계속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자, 볼까요?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물산을 장려하고 우리 것을 씁시다, 우리 산업을 키웁시다라는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고요. 동양척 주식회사, 우리나라의 산림, 농토를 다 야금야금 먹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었는데요. 1908년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메가타 해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됐다. 아까 전에 고문 이야기 했었죠. 1904년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실시됐는데, 이때 들어온 재정고문이 바로 메가타라는 놈이었습니다.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는 회사령이 공포됐다. 이거는 일제 초기 그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한국중앙총사계 상권수호 운동이, 이거는 좀 한국협회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전에 독립협회와 척을 졌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의 일이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40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그런 공부가 있어야지 이런 또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또 풀 수 있고, 또 많이 더 역사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시험을 접수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웬만해서 시험에 다 응시하셔서 좋은 그런 결과를 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들을 또 계속 시험을 통해서 수련하고 쌓아나가는 것이 학습에 있어서의 또 다른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5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보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또 왕조중심 꿀국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매주 금요일 10시에 찾아가고 있으니까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5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풀이 왕조중심 꿀국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